여러분, 모빌리티 플랫폼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편하긴 한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잖아요. 끝없이 현금만 태우고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그런 이미지 말이죠. 그런데 한국 모빌리티 시장 판도가 지금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수익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난제를 풀고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만년 적자 기업들이 짜릿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아예 수익 모델 자체를 해킹해버린 소카의 기막힌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들 화면으로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빌리티 수익성의 전환점부터 소카의 압도적인 승리 비결,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넘어야 할 남은 과제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모빌리티 시장 전체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부터 살펴보죠. 소카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숲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모빌리티 플랫폼들 진짜 계획된 적자라면서 시장 점유율 올리려고 엄청나게 출혈 경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금만 활활 태우던 시대가 진짜 끝난 걸까요? 네, 끝났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돈 벌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1,155억 원.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2025년에 찍은 영업이익이에요. 전년 대비 24%나 뛰었죠. 순이익도 완전히 흑자 궤도에 안착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드디어 그 불안정했던 스타트업 꼬리표를 떼고 진짜 탄탄한 금융적 안정성을 갖춰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카도 엄청난 한 방을 터뜨립니다. 232억 원. 소카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인데요. 작년보다 무려 330억 원이나 개선되면서 완벽하게 흑자로 돌아섰어요. 게다가 무려 6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입니다. 6분기 연속이요? 이건 절대 운이 좋았다거나 일시적인 반짝 효과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치열했던 카쉐어링 전쟁에서 소카가 어떻게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렸는지 넘어가 볼까요? 소카가 이렇게 극적으로 부활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카는 월 80만 명이 넘는 활성 이용자를 꽉 잡으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그린카는 월 21만 7천 명 수준으로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1년 만에 이용자의 32%가 날아갔고 매출도 30%나 빠졌죠. 모빌리티 판에서 이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는 건 사실상 치명타입니다. 근데 그린카 유저들이 그냥 심심해서 떠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린카 쪽에 치명적인 IT 시스템 오류랑 앱 안정성 문제가 빵빵 터졌거든요. 막상 예약해서 갔더니 차문이 안 열리고 화나서 고객센터 찾고 환불하려고 해도 제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빌리티 앱에서 이런 장애가 일어난다? 그건 신뢰가 박살나는 겁니다. 결국 답답하고 화난 유저들이 서비스가 훨씬 쾌적하고 안정적인 소카로 대거 갈아타게 된 거죠.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소카 2.0과 그들의 숨겨진 데이터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카가 단순히 경쟁사가 헛발질해서 반사이익만 주워먹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해낸 게 바로 구조적 흑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쓰는 차 팔고 마케팅비 확 깎아서 만드는 그런 억지 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배선을 아예 새로 깔아서 회사가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체질로 확 바꿔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터 기반 전략의 승리인 거죠. 그 결과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소카가 AI랑 데이터를 갈아 넣어서 단기 카쉐어링이랑 장기 렌트인 소카플랜 사이의 차량 배치를 기가 막히게 최적화했어요. 그랬더니 차량 한 대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벌어들이는 수익, 즉 LTV가 예전보다 무려 40%나 꽁충 뛰면서 1,420만 원을 찍은 겁니다. 물리적인 자산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을 아주 극한까지 쥐어짠 거예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데? 라고 하신다면 딱 이겁니다. 소카가 실제로 굴리는 차량 대수를 전년보다 5.5%나 줄였거든요. 무려 21,600대나 줄였어요. 근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AI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차가 주차장에서 멍 때리는 시간을 확 없애버린 거예요. 차는 줄었는데 가동률은 37.8%로 껑충 뛰었죠. 일은 덜하면서 돈은 더 쓸어 담는 기적 같은 효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세를 몰아 네 번째 파트, 그들이 꿈꾸는 미래 비전인 스트리밍 모빌리티 슈퍼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카의 야망은 그냥 단기 렌터카 1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음 레벨을 보고 있어요. 바로 스트리밍 모빌리티인데요. 넷플릭스 볼 때 영상 끊기는 거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동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앱에서 물 흐르듯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나와서 일렉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역에 갑니다. 앱 하나로 이미 예매해둔 KTX를 타고 쫙 이동한 다음에 목적지에 딱 내리면 내가 예약해둔 소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동의 처음과 끝을 아주 매끄럽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소카가 그리는 궁극적인 슈퍼앱의 미래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이렇게 멋진 생태계에 유저들을 어떻게 꽁꽁 묶어둘 것인가. 바로 패스포트라는 강력한 구독 엔진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태계가 좋아도 유저들이 안 쓰면 그만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참 묘합니다. 소카 누적 가입자가 800만 명이 넘는데 핵심 구독 서비스인 패스포트 가입자는 아직 30만 명 정도예요. 전체의 4%도 안 되는 수준이죠. 나머지 압도적인 96%는 그냥 필요할 때만 가끔 쓰는 일반 유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고작 이 4%밖에 안 되는 구독자들이 일반 유저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소카를 이용하면서 전체 매출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핵심 VIP들인 거죠. 결국 이 작지만 엄청나게 충성도 높은 패스포트 구독자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리느냐가 소카의 슈퍼의 비전을 완성할 핵심 치트키인 셈입니다. 그럼 이 구독자를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진정한 슈퍼앱이라면 하나의 요금제로 퉁치는 건 절대 안 통합니다. 유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쪼개야 해요. 동네에서 짧게 다니는 대학생들한테는 소카랑 일렉크를 묶은 실속형 패스폴트를 제안하고, 출장에 잦은 직장인들한테는 소카 더하기 KTX 더하기 항공권까지 싹 다 묶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패스를 쥐어주는 식이죠. 이렇게 타겟별로 구독 상품을 다각화해야만 유저들을 이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락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소카가 마주한 과제와 현실 점검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소카가 내일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조금 뼈아픕니다. 역대급 실적에 구조적 흑자까지 달성했는데도 지금 소카 주가는 5년 전 최고점 대비 60% 이상 푹 꺼져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래, 돈 버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어? 하면서 여전히 냉정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시장의 의심도 문제지만 진짜 해결해야 할 건 바로 고객의 신뢰입니다. 소카가 초창기부터 고객 서비스 평판이 좀 아쉽다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녔잖아요. 사고 났을 때 앱으로 신고하는 과정도 복잡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고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줘야 해요. 요즘처럼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시대에 고객 경험 관리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진짜 생존 그 자체니까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데이터와 AI라는 무기로 마침내 그 어렵다는 수익성이라는 난제를 완벽하게 해킹해낸 소카.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이 거대한 슈퍼앱 비전을 완성해서 우리가 굳이 내 차를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자동차 소유의 종말을 진짜로 앞당길 수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본 이 치열한 모빌리티 시장의 생존기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